쇼핑몰을 운영하는 거니까 당연히 상품을 택배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택배로 보내기 위해선 옷을 포장하는 포리백이라던가 택배 봉투, 택배 상자들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급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구매를 해둬야겠죠? 뭐 요즘에는 네이버에 뭐 택배 봉투만 검색해도 수많은 사이트들이 나오니까 가격 비교해 보신 후 저렴한 사이트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시장 사입 나가실 때 동대문에서 구매를 해 오셔도 됩니다. 대신 좀 무겁겠죠? 시장 돌아다니다 보면 마네킹이라던가 부자재 판매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뭐 직접 한번 방문해 보셔서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옷 실밥 정리도 해야 되니까 쪽가위도 필요하고, 사이즈도 제한하니까 줄자도 필요하고, 디스플레이를 예쁘게 하려면 낚싯줄도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낚싯줄. 또 옷걸이 당연히 필요하고, 행거도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물품들이 하나하나 자꾸 생기게 되거든요. 시장 나가셨을 때 한번 쭉 둘러보면서 환기도 시키고, 아, 이런 것들도 있었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네. 뭐 제품 택도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쇼핑몰을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택배사들이나 택배사 계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물건이 꼭 많이 나가야만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았고요.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끔 길 가다 보면 택배 기사님들 보이잖아요. 막 달려가가지고 막 물어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쇼핑몰 시작하고 처음에는 뭐 물건이 하루에 뭐 한두 건 정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편의점이라던가 우체국에 직접 가서 택배를 보내잖아요. 하지만 매번 운영을 하면서 할 일도 너무 많은데 택배를 우체국이나 편의점 직접 가서 붙이는 시간도 만만치 않잖아요. 택배 계약하는 법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건이 꼭 많이 나가야 계약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택배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로 예를 들면 처음에는 로젠 택배, 그리고 뭐 옐로우 택배도 써보고, 그리고 CJ 대한통운도 써보고, 지금은 또 한진 택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한통운이나 뭐 한국택배 딱 택배사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택배 업체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면 돼요.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면 해당 지역의 택배 소장님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아니면 영업소 연락처라던가 번호를 받을 수 있어요. 뭐 택배 계약 때문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고 소장님을 연결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장님이랑 전화 통화가 됐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제가 이번에 쇼핑몰을 오픈했는데 택배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기사님들이 하루에 건수가 얼마나 나가시나요? 이렇게 되물어 보실 거예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솔직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하루에 1개가 나갈 수도 있고 일주일에 뭐 10개가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뭐 한 달 따져도 뭐 20건 나갈 수도 있고 30건 나갈 수도 있거든요. 처음이라 그런 거고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한 달에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물량을 꼭 늘릴 생각입니다. 소장님 저랑 꼭 계약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솔직히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렇게 예쁘게 말하면 기사님도 예쁘게 보시고 기특해 하시고 대부분 택배 계약해 주십니다. 지금 처음 쇼핑몰을 운영해서 매일 우체국 가랴 편의점 가랴 힘들어하고 계실 초보 사장님들 오늘이라도 당장 택배 영업소에 전화 시도를 해서 꼭 계약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쇼핑몰을 시작했다면 상품 관리, 재고 관리를 해야겠죠? 처음에는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상품을 개수를 기억할 수 있지만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일일이 그 상품 개수를 다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정말 댓글에서도 정말 질문이 많았고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 지금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셨고 초보 창업자분들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길게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상품 재고 관리하는 방법과 바코드를 출력하는 방법, 재고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드렸었어요. 이 영상 참고해 주세요. 오랫동안 판매를 하면서 느낀 점이 시장에서 사입한 상품만을 가지고 수많은 쇼핑몰 경쟁 업체들과 경쟁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제가 직접 모델도 하면서 쇼핑몰을 시작했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은 소비자가 사진을 보고 구매하게 되잖아요. 거래처에서 없어서 못 파는 상품들도 피팅한 모델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의 눈에도 예뻐 보이지 않겠죠? 딱 봐도 옷도 짧아 보이고 뭔가 어색하고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기장감도 그렇고 전체적인 핏도 그렇고 모델한테 잘 어울리는 제품은 사진 촬영도 금방 끝나고 예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잘 맞지도 않는 제품을 억지로 모델이 입게 된다면 스타일리스트도 모델도 포토그래퍼도 모두 힘이 드는 상황이 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거래처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제품이라고 해도 피팅하는 모델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차라리 마네킹이라던가 제품 컷만을 가지고 승부하는 것이 판매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 보다 보면 모델 피팅 없이 마네킹에 피팅을 한다거나 제품 컷만으로도 잘 판매를 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한 사이트들은 상세 페이지에 상품 사이즈라던가 그런 상품 설명에 대해서 굉장히 잘 돼 있겠죠? 상세 페이지 작업에서 다른 매력을 또 어필해야 되니까 잘 되는 사이트들을 보면 직접 입어보지 않고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구매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제품을 직접 피팅을 해서 보여드리는 사진들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입은 컷을 보고 소비자들은 구매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대신 상세 페이지 작업이라던가 다른 경쟁력 있는 페이지 구성을 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델 피팅을 통해 사진 촬영을 하고 판매를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모델에게 잘 맞는 사입 상품을 선정해서 예쁘게 코디할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겠죠? 처음 시작부터 쉽지 않겠지만 경험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자체 제작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장 돌아다니다 보면 100% 마음에 드는 옷도 발견할 수 있지만 디자인도 만족해야 되고 사이즈도 만족스러워야 되고 또 가격도 중요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또 가격이 또 비싸요. 그러면 이게 촬영을 했지만 판매가 잘 될까 하는 불안감도 생기잖아요.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색상이 조금 아쉽다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조금 아쉽다거나 바지 같은 경우는 기장이 너무 짧다거나 아니면 너무 길다거나 이런 상품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10년이 뭡니까? 15년이 넘게 사입을 하다 보니 이런 아쉬움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용기 내서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도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불과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오랜 시장 경험으로 거래처들도 많아졌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다양한 업체들한테 전화 연락도 굉장히 많이 와요. 이메일 문의도 많이 오고 우리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소량씩 제작도 가능하니까 한번 자체 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문의들이 많이 와요. 특히 업무용 이메일만 열어봐도 그런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광고 쪽도 그렇고 우리 공장 쪽도 그렇고 요즘엔 또 중국 쪽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정말 인터넷 시대잖아요. 정말 활발해졌고 네이버에 자체 제작 공장만 검색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관심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전화를 해본다거나 미팅 약속을 잡으셔서 제작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 공장 사장님들도 제작해서 자기들도 많이 만들고 우리도 많이 팔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이것저것 물어봐도 친절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운영을 하셨다면 직접 디자이너를 채용을 해서 제작 상품을 함께 만들어가도 좋겠죠? 공장 핸들링이라던가 그런 걸 다 디자이너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보다 조금 더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 저만의 노하우.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다른 공장이랑도 제작을 해본 경험도 있지만 기존에 제가 오랫동안 거래했던 거래처랑 협업을 통해서 자체 제작 상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쌓았던 거래처랑 만들고 싶은 제작 상품이 있을 때 미팅 약속을 잡고 회의를 해서 그동안 온라인에서 판매했던 저의 경험과 도매처 같은 경우는 수없이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제작을 해봤겠죠? 그런 노하우와 경험이 합쳐져서 함께 의논하고 힘들 땐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가는 것도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좋으면 함께 나누는 행복도 정말 크거든요. 정말 거래처랑 같이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상품들이 반응이 좋으면 그 이상으로 더 보람되고 행복하거든요. 우리 제품이니까요.
우리 라벨이 달린. 자체 제작 상품을 성공적으로 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사업이니까 그만큼 더 많은 옷도 보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겠죠? 뭐 지나다니는 사람들 입은 옷도 쳐다보고 인터넷이나 뭐 TV, 드라마, 영화만 봐도 다들 옷 입고 나오니까 정말 제가 처음 쇼핑몰을 시작했던 시대와는 지금은 정말 다릅니다. 판매를 통해서 얻은 경험이 중요하지만 일상에서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야말로 성공에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봐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상 준비하면서 각성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제작 상품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 중에 소비자들의 반응을 얻어서 정말 성공한 제품도 있고 실패한 제품도 많습니다. 정말 창고에 재고가 한가득 쌓여서 때로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깝죠. 그래도 실패가 아닌 비싼 돈 주고 하는 값진 경험이라고 저를 위로하면서 다음에 낼 제작 상품은 더욱더 신중하게 잘 만들어 가야겠죠? 저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숙제입니다. 뭐 잘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이것저것 수정하다가 시즌을 놓쳐버리는 제품도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그 제품 그 다음 시즌에 더 개발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내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옷을 만들려면 원단도 알아야 되잖아요. 패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원단 시장에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르고 있다가 가보면 또 달라지거든요. 또 생각이 확 변합니다. 동대문 원단시장 같은 경우는 뭐 1층부터 6층까지 있는데 거기도 각 층마다 A, B, C, D동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뭐 동마다 파는 원단도 다르고 뭐 층마다 파는 원단도 다 달라요. 옷을 만들 때, 뭐 신발을 만들 때 그렇게 써야 하는 부자재들도 원단 시장에 가면 다 있습니다. 뭐 제작하는 도구들까지 다 있어요. 뭐 가위도 있고 다 있어요. 동대문 원단시장 강력 추천. 한번 꼭 가보세요. 사진 촬영 너무 중요하죠? 저도 제일 어렵습니다. 쇼핑몰 브이로그 영상 보시면 댓글 중에서 뭐 촬영하는 방법 그리고 뭐 촬영하는 기종 어떻게 사진 촬영을 해야 잘 나오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질문에 제가 솔직히 드리고 싶은 답변은 솔직히 저희 사이트보다 사진도 더 예쁘고 퀄리티도 너무 좋고 사진을 워낙 잘 찍으신 분들이 요즘 많으셔서 일반인들도 그렇고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뭐 16년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셔터를 눌러봤겠습니까? 옛날에 뭐 DSL 카메라부터 뭐 디지털 카메라부터 뭐 지금 휴대폰으로도 촬영을 하니까 한때는 막 길거리에서 파파라치 컷도 유행할 때도 있었고 또 한동안은 뭐 호텔이나 펜션 같은 데서 촬영을 하는 게 굉장히 또 핫했을 때가 있었어요. 또 그러고 나선가 또 한동안은 또 렌탈 스튜디오 이렇게 렌탈해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게 또 엄청 인기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렌탈 스튜디오를 차렸다면 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돈을 렌탈 스튜디오에 갖다 바쳤습니다. 저도. 파파라치 것, 호텔 촬영, 뭐 해외 촬영, 펜션 촬영, 또 뭐가 있을까? 뭐 카페 촬영 이것저것 안 해본 촬영이 없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뭐 저희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뭐 흰 벽 앞에서 깨끗하게 상품만을 보여주는 촬영만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 그 심심한 벽도 너무 심심해 보여서 인테리어 액자도 갖다 놓고 소품도 가져다 놓고 인테리어 의자도 사서 가져다 놓고 막 촬영도 해봤는데 사이트에 막상 다 옮겨 놓으니까 옷들보다는 뭐 배경이 더 눈에 띄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더 조잡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설프게 찍어서 뭐 알쏭달쏭한 그런 느낌보다 좀 요즘 미니멀한 룩들이 또 대세인 만큼 제품의 핏, 뭐 소재감, 전체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거에 한번 집중해 보자. 그러면서 사진 컨셉을 바꿨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매출이 더 성장했습니다. 고객님들도 사이트 보시면서 제품들이 더 눈에 잘 띄어서 장바구니에 담는 양도 평상시보다 그 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미니멀하고 그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그런 사진들을 좋아하는 고객님들의 취향일 수도 있겠죠? 아마 쇼핑몰을 오랫동안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마 제 얘기가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뭐 매년 리오더 되는 상품들도 있고 작년에 찍었던 사진들 보면 왜 그때 이렇게 찍었지? 너무 촌스럽다. 예전 사진들이 어찌나 촌스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판매가 잘 되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음 시즌에 재촬영을 합니다. 찍었던 옷을 또 찍는 거죠. 지금도 작년에 찍었던 사진들 바꿔야 할 상품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상품평들이 많이 쌓여있는 상품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진은 또 촌스럽게 찍었고 지금 봤는데 너무 촌스럽고 신상도 찍어야 되는데 작년 사진도 바꿔야 되고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어찌됐든 사진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더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예전과 다르게 휴대폰이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예전에는 저희 DSLR 막 이만한 거 진짜 이렇게 큰 막 망원 렌즈 같은 걸로도 막 찍고 파파라치 찍을 때 막 그런 렌즈로도 촬영을 했었거든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카메라, 렌즈 가격만 합쳐도 거의 1,000만 원은 훌쩍 넘었었어요. 지금도 아직 가지고 있는데 중고로 팔아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대신에 그런 DSLR 그런 카메라를 잘 다루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라면 휴대폰 사진보다 훨씬 더 잘 나오겠죠? 요즘은 정말 간편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정말 잘 나옵니다. 몇 년 전부터는 SNS가 활발해지면서 인스타 감성, 갬성샷 막 이런 단어들이 생겼잖아요.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냥 쨍한 사진들보다는 그런 감성이 담긴 사진들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런 사진들이 더 눈에 더 잘 보이고 좋아하는 취향도 그런 시선을 보는 눈도 매년 달라지겠죠? 또 내년에 또 달라질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촬영을 조명 없이 자연광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폰을 써본 적이 없어서 갤럭시 폰만 썼었는데 최근에 아이폰의 감성을 느끼고 아이폰으로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갤럭시 폰으로 거의 찍었었는데 요즘에는 아이폰으로 90% 이상을 찍고 있고 나머지 10%는 삼성 휴대폰이 가진 장점이랄까? 비비드하고 색채감이 있는 제품들은 삼성 휴대폰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날이 많이 어두워지면 노이즈도 타고 좀 흐릿흐릿하게 나오는 편이라 해가 머리 위에 떴을 때 제외하고 빛이 잘 들어오는 오전, 오후 때 채광을 잘 보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촬영하는 컨셉, 방법,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상품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고객에게 어필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타겟층을 잡을 것인지, 그러한 타겟층에 어필될 수 있도록 상품 촬영이라던가 상세 페이지 작업도 잘 만들어 가 봐야겠죠? 사진 촬영을 하고 상세 페이지 작업도 해서 업데이트를 마쳤어요. 그게 끝일까요? 광고, 마케팅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상품을 촬영해서 업데이트를 많이 한다고 해도 누가 봐줘야 또 구매도 일어나겠죠? 광고 마케팅이라는 게 포괄적으로는 내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쇼핑몰 초창기에는 마케팅 범위가 좁았어요. 끼케야, 네이버 광고, 키워드 광고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때는 유튜브도 없던 시대였고 SNS, 인스타그램도 없었겠죠? 16년이 지난 현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 마케팅이나 블로그, 네이버 광고처럼 분야가 정말 다양합니다. 쇼핑몰 마케팅 광고만 검색해도 정보가 수도 없이 많아요.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지? 고민이 앞섭니다. 유튜브만 검색해도 각 분야별 마케팅 전문가들이 영상을 만들어 놓은 작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많이 봤었고요. 현재도 새로운 광고는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저도 실무를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쪼개서 그만큼 공부해야 되는 게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다 떠나서 제가 실무를 통해서 경험하고 효과를 보았던 방법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많은 사이트들을 운영하다 보니 각 사이트마다 광고하는 법도 다 다릅니다. 근데 솔직히 상품을 많이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상품 하나하나 광고를 다 연결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중요한 건 마케팅을 해야 할 대표 상품, 미끼 상품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광고비에 투자하지 마시고 대표 상품 몇 가지만 잘 선택해서 조금씩 광고를 운영해 나가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엿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품을 보고 들어온 소비자가 다른 상품들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거니까요.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분들이라면 인스타그램만 잘 운영하셔도 광고비,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겠죠? 일하랴, SNS 하랴.
일도 너무 바쁜데 SNS까지 해야 되고 그런 압박감에 때론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저도 SNS 누뚱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팔로워 수도 없고 나를 알릴 별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시도해 보기 좋은 방법입니다. 네이버 광고센터에서 가입하고 로그인해서 광고를 해야 할 대표 상품을 선정해서 그에 맞는 대표 키워드를 선택해서 키워드 광고를 해보는 거예요. 요일별, 시간대별로 광고를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 광고비 예산도 설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1만 원을 광고를 돌린다고 했을 때 한 달이면 3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광고를 풀로 하루 종일 돌리지 않아도 매출이 일어나는 요일과 시간 선택을 잘 한다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광고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 두 군데 광고 노출을 잡을 수 있겠죠. 요즘은 아무래도 PC 사용자보다는 모바일을 사용해서 쇼핑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으니 모바일 광고에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나고 광고 자금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PC도 함께 운영하시는 걸 추천해요. 구매건이 10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건은 PC고 나머지는 다 모바일에서 일어나는 매출이거든요. 키워드 광고는 요일도 선택할 수 있고 그 요일의 시간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판매 경험상 주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날이 언제일까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때 일요일에는 지금도 광고를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보통 일요일날 주문을 하면 대부분 월요일이나 화요일 안에 상품이 출고되기 때문에 주중에 물건을 받을 수 있겠죠? 혹시 사이즈가 안 맞으면 주말에 입어야 되는데 교환도 해야 되고 아니면 환불도 해야 되고 주말에는 쇼핑몰이 휴무하는 곳도 많으니까 쇼핑도 별로 안 하겠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토요일보단 일요일이 매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토요일은 다들 주말이니까 휴식하고 놀러 갈 수도 있으니까 쇼핑을 안 하겠지만 다들 이제 주말에 쉬고 일요일 날은 저녁에 편하게 누워서 쇼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월요일부터 출근해서 일도 해야 되니까 주말에 보통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평일에는 당연히 언제가 주문이 많을까요?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고객님들은 주문을 하면 주말 안으로 상품을 받아보고 싶어 해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주로 아침 출근 시간대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저녁 퇴근 시간대 6시부터 8시 사이, 편하게 휴식하기 좋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하루 종일 풀로 광고비를 쓰지 않고 쇼핑을 할 만한 시간대를 골라서 광고를 운영했고 때문에 쓸데없이 클릭되는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하루 일과를 끝내고 저녁 먹으면 보통 씻고 저녁 먹고 하면 밤 10시 정도 되잖아요. 그럼 편안하게 누워서 이것저것 구매할 것도 검색도 해보고 이거 뉴스도 보고 그 시간에 쇼핑을 많이 하거든요. 생필품도 사고 요즘에 마스크도 사고 이것저것 사려고 했던 것들 자기 전에 누워서 장바구니에 하나둘씩 담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전에 그것도 모르고 풀로 광고를 돌렸었거든요. 낮에도 광고비를 썼었는데 오히려 소비자들이 클릭하는 것보다는 광고 마케팅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분들이 연락이 더 많이 왔어요. 더 많이 클릭하시고 그러면서 전화가 사무실에도 걸려오고 고객센터로 전화가 끊임없이 들어와요. 전화 오면 고객분들이 아니라 광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영업하려고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광고도 추천하고 저 광고도 추천하고 통화하면서 이것저것 이런 광고들이 있구나 배우는 장점도 있긴 해요. 그렇다 보니 평일에 낮에는 업무 시간도 바쁜데 그런 마케팅 담당자들 전화 문의만 늘었던 것 같아요. 요약을 하자면 하루 예산을 딱 정해서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광고를 집행하고 싶은 원하는 요일을 선택해서 그 요일에 시간대 전략을 짜서 광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광고하시면 보고서를 보실 수 있어요. 한 1, 2주 정도 광고를 그렇게 해보신 다음에 가장 효율이 좋았던 시간대와 그 요일의 비용을 더 추가로 쓴다면 광고 효과는 더 좋아지겠죠? 네이버 광고센터 로그인 그런 방법들은 유튜브에 검색만 하셔도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그런 영상들 참고하셔서 설정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판매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요일 전략, 시간대 전략, 쓸데없는 비용 줄이기. 교환 반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품을 잘 준비해서 소비자들에게 배송을 했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겠죠?
배송을 잘 받아서 만족하는 고객님들은 리뷰를 쓰겠죠. 상품 후기 같은 거. 상품 후기는 다음 상품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상품 사입과 제작에 많은 참고가 되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대표님들 뿐만 아니라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리뷰를 보고 상품을 잘 맞지 않거나 상품이 불만족스럽다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는 그 원인을 당연히 분석하고 그 다음 상품 제품 소싱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더 나은 상품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우리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야겠죠. 고객님들이 상품 구매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연락이 옵니다. 게시판에 문의하시거나 전화가 바로 옵니다. 사이즈가 안 맞아. 그럼 교환 요청하시겠죠? 상품이 만족스럽지만 제품이 불량일 경우에도 교환 요청을 할 거고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사이즈는 다 다르기 때문에 교환 반품 문제는 항상 발생이 됩니다. 고객은 입어보지도 않고 신어보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화면만 보고 상품을 구매하게 되잖아요. 직접 입어봤는데 저도 마음에 안 들거나 상품이 별로야. 그럼 저도 반품을 하죠? 똑같은 거잖아요. 간혹 교환 반품 요청을 했는데 교환 반품을 해주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제작 상품의 특성상 1:1 오더의 특성상 화이트 제품의 특성상 수입 제품의 특성상 환불이 절대 안 된다, 교환이 안 된다 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찾아보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안 된다고 하는 이 모든 건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면 처벌을 받겠죠? 다 교환 반품 해줘야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도 맞지도 않는 상품을 굳이 구매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도 마음에 안 들거나 저도 다른 데서 상품 구매했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저도 반품하니까요.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좀 화나잖아요. 괜히 억울하고 화나고 그런 상황은 만들면 안 되겠죠? 교환 환불 저희가 안 해줘서 혹시 컴플레인이 걸리면 사이트 불매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혹은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겠다. 당장 하고 있는 업무에 차질이 굉장히 많아요. 수도 없이 경험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악의로 상품을 받았는데 고의로 상품을 찢어서 보낸다거나 상품에 어떨 때는 유한락스 같은 걸 뿌려가지고 반품을 하시는 고객님도 봤거든요. 일부러 불량을 내서 보내는 상품들은 저희가 눈에 딱 보이잖아요. 눈물 나죠. 속상합니다. 말해 뭐합니까.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 정말 잘 선택해서 다림질해서 포장해서 우리 고객님들이 예쁘게 받아볼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배송을 하잖아요.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우리 고객들한테 조금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 더 멀리 보고 고객분들이 불편해 하시지 않도록 교환 처리도 친절히 잘 해주고 환불도 그렇고요. 그런 고객님들한테 친절하게 잘 응대해 준다면 우리 사이트의 이미지도 더 좋아지겠죠? 교환 환불 정책은 꼭 명심하시고 지키셔야 해요. 저도 쇼핑몰 시작하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런 세무, 회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회계학과, 세무학과 전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숫자만 보면 저는 아직도 어지럽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동대문에서는 온라인으로도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료를 남기고 있지만 제가 사업 초창기 때는 다 모든 상품을 현금으로 다 구매해서 사왔었거든요. 그러면 상품을 사입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모든 사업자들은 판매한 상품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크게 얘기해서 부가가치세, 부가세도 내야 되고 종합소득세, 종소세도 내야 돼요. 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납부해요.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을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7월부터 12월의 매출을 다음해 1월에 부가세를 납부해요. 상반기, 하반기에서 총 2번의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겠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그 해에 다음 연도부터 전년도 사업 소득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1년에 종소세는 딱 한 번, 매월 5월 달에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년에 2번은 부가세 납부, 1년에 한 번은 종합소득세 납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매출 10%는 모두 부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 금액의 10%는 내 돈이 아니라 부가세 내는 용도니까 다른 통장에다가 매월 10%씩 돈을 따로 넣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차곡차곡 부가세 10%는 모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납부하려면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잖아요.
매출은 그야말로 판매자들이 상품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얘기하고, 매입은 판매할 상품을 사입한 제품들, 그런 사입을 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대금, 비용을 말합니다. 매입. 매출에서 매입한 금액을 빼면 모두 내 돈이겠지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10%는 부가세를 또 내야 돼요. 돈 벌었다고 펑펑 쓰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금 계산서.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해서 지루할 수 있겠지만, 쇼핑몰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어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게요. 시장에서 사입을 한 뒤에 거래처에서 사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상품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거래처에 요청을 해야 돼요. 몇 년 전부터는 동대문도 다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입한 총 금액을 더하면 한 달에 총 사입 금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을 거래처에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매월 5일 안으로 부가세 10%를 입금해주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5일이라고 제가 가정을 한 건 보통 동대문 세금 계산서 마감이 5일이고 매월 10일에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마감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거래처에 입금을 해줘야겠죠? 그럼 거래처에서 5일 안으로 부가세 입금 금액을 확인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줍니다. 거래처가 한 군데라면 한 장이 발행이 될 거고, 5군데면 5장, 여러 군데면 여러 장이 발행이 되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사입비를 1,0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2천만 원을 매출을 올렸고 1,000만 원의 매입 비용을 1,000만 원의 매입 비용을 뺐으니 1,0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데, 2천만 원 매출을 올렸는데 그 1,000만 원에 대한 매입비를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총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도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으니 그 매출이 모두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세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매출만 올려놓고 세금 계산서를 잊은 채 그렇게 사업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 꼭꼭 잘 챙기셔야 돼요. 동대문에 매월 5일까지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부가세를 입금하자. 명심해요. 명심. 세금 계산서를 잊어버리고 사업 매출 올리기만 급급하다가 나중에 세금도 못 내고 사라지는 쇼핑몰 정말 많습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가세, 세금 계산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꼭 명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무서워. 너무 연기한 건가? 찍다 보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으로 이어갈게요. Baby, why can't you sleep at night? Tell me lies, I just wanna know the truth.